민사집행법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실제로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민사집행법은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채권자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받고 채무자는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절차가 공정하게 운영되며 모든 사람은 법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민사집행법은 법적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최종적인 장치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편 총칙에서는 민사집행법의 목적과 기본 원칙, 그리고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 집행관 및 법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사집행이 이루어지는 법적 기반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제2편 강제집행에서는 강제집행의 절차와 요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 즉 집행권원의 필요성과 집행법원의 관할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는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절 재산명시 절차 등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 즉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에 대해 다룹니다.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부동산 강제경매 및 강제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 특정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설명합니다.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채무자의 동산을 압류 매각하여 금전채권을 변제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는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물 인도, 권리 이전, 일정 행위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집행 절차를 다룹니다. 다음으로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입니다. 여기서는 저당권,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제4편 보전처분입니다. 보전처분은 본안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채무자의 재산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제1장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채권자가 본안 소송 전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제2장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로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 이전을 방지하거나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보전처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민사집행법의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이제 표를 참고하시면서 각 개념을 더 깊이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민지법 9번 문제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판례는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자녀 대금 채권에 대해 우선수익권을 가진 자가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에게는 우선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례입니다. 먼저 이 사건은 A회사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인 피고일에게 맡기고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부동산이 처분되면서 생긴 자녀 대금 채권을 둘러싸고 우선수익권과 압류권 사이의 우선순위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A회사는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처분한 후 남은 대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었고 이 자녀 대금 채권에 대해 A회사의 일반 채권자인 피고이가 먼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었고 다른 채권자들도 후순위로 압류 명령을 받았습니다. 신탁회사인 피고 1은 부동산을 처분한 뒤 1순위 수익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2순위 우선수익권 상당액과 일반 채권자들 몫으로 나누어 공탁했습니다. 배당 과정에서는 2순위 우선수익권에 해당하는 금액도 선행 압류권자인 피고 2에게 모두 배당되었고 원고는 아무런 배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후행 압류 채권자들에게 돌아간 몫은 자신이 우선수익권자로서 대항할 수 있으니 결국 자신의 몫은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회사가 수탁자인 피고 1에 대해 가지는 잔여 대금 채권은 결국 A회사의 일반 재산이므로 그에 대해 먼저 압류를 한 피고 2에게 원고는 우선수익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없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고 원고는 2순위 우선수익자임에도 아무런 금전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신탁수익권도 시기를 놓치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우선수익권이라는 이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우선수익권을 설정하거나 적어도 다른 채권자의 압류 전에 이를 확정 공시해야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국 권리의 실현은 우선 확보가 핵심이며 시기와 절차를 소홀히 하면 실질적인 권리 보호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채권자나 수익자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할 판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